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피처를 뽑거나 뭐 차원 축소 하는데 많이 쓰이는 기법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알고리즘들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처음에 뭐 인트로덕션부터 말씀드린 네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먼저 이쪽 방면에 이제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기반이랑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그래프 기반인데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쪽을 보시면은 뭐 잘 아시는 PCA나 오토인코더 그리고 뭐 자연어 처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워드 투 벡터 등등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네이버 그 그래프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일단 전통적인 방법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MDS라고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고 불리는데 먼저 차원 축소가 뭔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먼저 차원 축소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큰 디멘전에서 차원이 높은 곳에서 차원이 낮은 걸로 이제 변형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그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중요한 피처가 되는 그런 스트럭처를 잘 어떻게 유지하면서 차원을 축소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꼽히는 MDS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인 방법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개념이라고 하면은 큰 디멘전에서 하이 디멘전에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를 거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매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거리가 잘 유지되게끔 거리 서로가 가깝고 멀고 하는 그런 스트럭처들이 잘 유지되게끔 저 차원의 디멘전으로 이제 잘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그런 게 관건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키포인트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예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xi와 xj 즉 이제 각각의 그 데이터 포인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 간의 그 거리를 이제 매저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법을 정해서 그것을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이 거리라는 개념이 이제 저 차원에서 비슷한 구조로 동일하게 유지되게끔 이제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MDS에서는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각각의 데이터들마다의 그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정의한 것이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IJ 각각의 칸마다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디스턴스가 계산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H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요거는 센터링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쉽게 이제 보시면은 I라는 게 그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각 그 행렬 대각 요소들만 1로 되어 있는 그 행렬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0이고 그 n 차원은 이제 데이터의 개수고요. 그 차원의 행렬에 1이라는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곱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1이라는 행렬은 그 n 바이 1이에요. 그러니까 n 차원 데이터 개수 차원 곱하기 1의 행렬이 1로 가득 차 있는 행렬이거든요. 이거를 트랜스포즈 한 거랑 같이 합해주면은 n 바이 n 행렬에 1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행렬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걸 빼준 행렬을 h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h 행렬과 아까 전에 구했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연산을 해주게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를 요 폼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개의 차원으로 축소할 것이냐 만약에 n 개의 차원으로 축소하겠다면은 가장 그 아이젠 밸류가 높은 그 벡터들 n 개를 뽑아내겠죠. 요러한 형식으로 뽑아낸 그 디멘전이 이제 축소된 디멘전으로 정의가 되는 이런 간단한 이제 계산 방식 메커니즘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A랑 되게 많이 닮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정의해서 요 순서대로 쭉 따라가게 되면은 PCA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PCA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 이제 베리언스를 축소시키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릴레이션을 높이는 이제 방향으로 찾아내는 건데, MD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갔을 때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조금 흥미로운 점이고요. 어찌됐든 서로의 이제 접근법은 달랐지만 결론은 이제 똑같이 동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많이 잘 쓰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리니어한 접근법이다 보니 여전히 한계점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차원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으로부터 빨간색으로까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한 차원 높입니다. 3차원으로. 3차원으로 높이는데 그 3차원을 높이는 그 형태를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꼬아서 높여줘요. 그리고 이 높여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차원을 축소시키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결과는 요 본래 형태이지요. 근데 MDS나 뭐 PCA나 리니어한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할 때마다 이제 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비선형 형태의 이 매니폴드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해서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가 파란색으로부터 빨간색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파란색으로부터 퍼져 나가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는 있어요. 근데 뭔가 되게 단순하게 이 공간을 프로젝션 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한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이 있는 점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부터 초록색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 구현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노란색과 파란색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깝게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 점이 3차원 공간에 여기에 존재를 하고 노란색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게 되면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가깝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 저차원의 데이터 형태에서는 파란색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인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만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비선형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위치로부터 가까운 놈들을 기준으로 찾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적으로 비선형적으로 꼬아져 있을 때 이렇게 한계점이 조금 발생할 수, 비효율적으로 이런 디멘전 축소가 일어나는 그런 한계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차례대로 알고리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아이소맵이거든요. 아이소맵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이제 소개되는 것이 바로 지오데식 디스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한국으로부터 뭐 유럽, 뭐 스페인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측정하겠다고 하겠을 때, 단순히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그 스페인까지 점을 두 개를 찍어서 선을 그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구라는 것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이에요. 그래서 3차원 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인 그 거리는 직선이 아니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아니라 표면을 따라서, 지구의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둥글게 형성되는 거리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오데식 디스턴스인데, 그럼 과연 이제 이런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단순한 모형으로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이 원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에서 빨간색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건데, 단순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이 스트럭처 안에서, 이 원 안에서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만약에 그 스트럭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 원이란 걸 알고 있다라면 이제 원의 공식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실제 다루는 데이터나 실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프로시메이션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요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배웠던 그런 적분의 개념으로 이제 다가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함수 같은 경우에도 비선형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이 선 밑에 있는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간을 짧게 이제 잘라가지고 그 짧은 미세한 구간마다는 이제 선형적인 특성을 부여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사각형처럼 그렇게 해서 어프록시메이션 시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원처럼 생긴 이러한 이제 활처럼 생긴 이러한 곡선도 미세하게 구간 잘라서 본다라면은 그 잘라진 구간은 우리가 직선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논문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를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스롤 모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긴 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법으로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접근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점 두 점 간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구조상에서는 이만큼 멀리 있는 건데 공간상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이렇게 짧음에 따라서 뭔가 이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따라서 이러한 거리를 측정해 줄 것이냐를 보시게 되면은 요 지금 모형에 보시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 점들이 하나의 데이터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짧게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C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실질적으로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공간상에서 구하면 왜곡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까지 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니까 구간마다 잘라서, 그러니까 짧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최소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최단 거리, 이런 식으로 점을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단계마다 점을 이어가서 그 단계마다의 최단 거리를 이제 죄송합니다. 그 단계마다의 최단 거리를 구해놓고 그러한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서 이전부터 이전까지 이어져 있는 그러한 패스 중에서 최단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 나와 있는 이제 계산 순서 방식을 보시게 되면 뭐 글이 많아서 조금 복잡하긴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얼마나 짧은 거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단계마다 이어간다 했잖아요. 그 단계를 수학에서는 이건 입실론이라고 이제 바운더리를 정한다고 하거든요. 아주 작은 바운더리.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다가갈 때는 K 네이버,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K 개수만큼의 이웃을 조건으로 걸어요. 그래서 나를 출발지를 중심으로 K개까지가 들어오는 그런 바운더리를 형성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 K 바운더리 네이버에 있는 점들 중에서의 이제 최단 패스들을 이제 서로 계산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점들마다 네이버를 형성해서 그런 패스들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들마다의 그런 최단 패스가 각각의 점들마다 각각의 자기들만의 바운더리 안에서 최단 거리가 뭔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i점으로부터 j점까지의 최단 패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것 같지만, 이전 방법에서 모든 i와 j의 경우의 수를 다 펼쳐가지고 하나의 매트릭스 정의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거나 더 이피션트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네이버가 아닌 구간들은 다 0이거나 다 뭔가 고려되지 않는 숫자로 채워져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된 디스턴스 매트릭스, 새롭게 형성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인베딩을 하는데, 그 과정은 이전 MDS랑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봤던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정의했던 디스턴스 매트릭스 자체만 우리가 새롭게 보는 지오데식 디스턴스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것만 바꿔주고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우리가 디멘전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로 뭐 보시게 되면은 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조각상 같이 보이는데, 그러한 얼굴의 그림을 이제 그냥 단순히 아이소맵을 통해서 디멘전 축소를 해서 2차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한 결과를 보니 이렇게 각도, 위아래에서 본다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본다든지 이러한 각도의 특성에 따라서 잘 고루 매핑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논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로컬 리니어 임베딩인데요.
사실 아이소맵이랑 이 로컬 리니어 임베딩 LL이라고 부르는 것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둘 다 2000년대 논문인 것 같은데요. 둘이 좀 아이디어가 되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 앞에서는 뭔가 그러한 자기 로컬 바운더리를 결정을 해서 그 안에서의 최단 패스를 구해놓고 그것들을 이어서 최종 최단 패스를 구했다라면은 로컬 리니어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로컬 안에서 자기들의 로컬 안에서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로컬이라는 게 로컬 리니어 패스 요 노란색 동그라미인데요. 각각의 포인트들마다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마다 자기만의 그 네이버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고요. 그 네이버 바운더리 안에서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뽑아내서 그것을 저차원 디멘전에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이소맵에서는 각각의 네이버후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하나의 전체 매트릭스, 디스턴스 매트릭스 하나 전체를 표현하는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각 네이버만 고려합니다. 각 네이버를 각각마다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네이버 그 이웃들을 골라야 됩니다. 그 아이소맵에서 번는 거랑 동일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 스트럭처,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이웃들 간에 어떠한 이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여기서 W라는 매트릭스가 나오게 돼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제 내가 기준으로 삼은 게 이 XI라는 점이 있는데 그 이웃을 두 개만 뽑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옆에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만약에 동일한 거리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그 XI라는 점을 재구현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씩 더해주면 되겠죠. 양쪽에 있는 놈을 2분의 1로 해서 하면 중간점이 되니까요. 그러한 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몇 개의 점을 고려할 것인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주고 몇 개의 네이버를 고려할 것인가 해주고 만약 여기서 이제 8개를 골랐다라고 한다면은 이 8개의 점을 가지고 어떻게 XI를 만들어낼 거냐, 근접해낼 거냐 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게 W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이제 W 매트릭스의 하나의 이제 특성으로 이제 이 총합은 1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고 좋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요 시그마 식을 구했을 때 정확하게 XI가 나오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 오차 값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게 이제 LLE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계산되는 식을 보시게 되면 좀 복잡하겠는데 그냥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결국 이제 요게 각 기준, 각 포인트마다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W 매트리스 이용해서 approximation 하는 건데 요것을 최소로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W라는 그 로컬 데이터 스트럭처를 잘 뽑아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최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뭐 장난질을 합니다.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벡터 xi를 양쪽으로 이제 오른쪽 왼쪽 다 해주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왜 동일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요 w의 특성이 요걸 다 더해주면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제로 시그마를 끄집어내면은 요 두 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냥 트릭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앞에 요 두 놈이 사라지게 되고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어차피 제곱이니까 요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요 뒤에 이제 요 차이 텀을 그냥 Z라고 다시 재정의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뭐 이렇게 시그마를 제곱을 풀면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 메소드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쪽에서 이제 쓰는 기법인데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우리가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대상이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제약식입니다. 제약식 요거 다 더하면 1이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요걸 이게 라그랑지 상수인데요. 승수라고 하나. 이 람다를 이제 곱해줘서 빼줘서 요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요거를 이제 미분시키면은 요렇게 되고요. 이 미분값을 이제 0이 되는 걸 찾으면 우리가 최소점을 찾았다라고 이제 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걸 미분해서 최소 0이 되는 점을 찾으면은 이 W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W를 찾았지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하이 디멘전에서의 각각의 로컬 구조마다 잘 표현할 수 있는 W를 각각 다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찾은 W를 가지고 이 W가 잘 재구현되도록 Y를 재구성하는 거죠. 로우 디멘전에서. 그러면은 이 식에서는 아까 식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게 W였어요. X는 알았고 W를 몰랐는데 이번 단계에서는 W를 알고 우리가 Y를 모르는 거죠. Y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저 차원에서의 그런 분포들. 그래서 이제 또 동일합니다. 그냥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식을 쭉 정리합니다. 뭐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냥 동일한 방법이라서 식만 쭉 전개를 하고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똑같고 뭐 미분되는 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식의 폼이 그 아이젠 밸류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이제 아이젠 밸류 프로블럼 방식으로 이제 풀어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y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x 그 고차원에서의 그 로컬마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뽑아내고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걸 최대한 적합하게 만들어내는 저차원 분포를 재구성하는 게 이제 LLE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이러한 이제 3차원 공간이 LLE를 하면은 조금 나아졌죠. 뭔가 이제 꼬이지 않고 뭐 조금 비틀어지긴 했지만 빨간색으로부터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아이소맥 같은 경우에는 LLE보다는 훨씬 더 조금 이제 잘 나왔는데 다만 이제 차이 나는 게 이 속도죠. 아이소맥 같은 경우는 0.36초. 근데 LLE 같은 경우는 거의 0.1초. 왜 그러냐면 이제 약간 상상이 되시죠. 아이소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 디멘전이 엄청 크겠죠. 그 매트릭스의 디멘전이. 근데 LLE 같은 경우에는 로컬만 계속 하니까 매트릭스의 개수는 많지만 그 각각의 매트릭스의 차원은 작으니까 훨씬 작으니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이제 조금 더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모디파이된 해시안을 이용하고 뭐 모디파이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2008년도에 나온 기법이 바로 이제 이 티스니인데요. 이 티스니를 아시기 전에 먼저 이제 바탕이 되는 게 이 스니라고 스토캐스틱 네이버후드 임베딩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다가가냐면은 아까 전까지는 계속 어떠한 거리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 거리를 잘 보존을 하는 저차원의 형태를 구현할 거냐라는 초점으로 이제 왔다라면은 이 거리라는 개념을 스니에서는 확률로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i라는 나 자신을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뭔가 네이버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네이버가 나랑 가까우냐 뭐냐라는 것을 이제 확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도 조건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i를 기준으로 각각 주체가 있고 i를 기준으로 제의를 하는데 뭔가 이제 좀 폼이 그 표준 정규 분포 그 식과 좀 닮았죠. 요 식을 실제로 요 익스포넨셜 텀에 넣으면은 그 이제 그 정규 분포 폼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달라지는 게 각 포인트마다 달라지는데 아까 전에서는 그 K라는 그 네이버후드가 있었잖아요. 이웃 그것을 결정해서 이제 바운더리를 형성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이제 뭔가 주변 분포들을 그 시그마로 이제 차이점을 두게 됩니다. 여기 시그마 i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i에서부터 j까지 뭔가 거리를 계산하는 것 같은 이러한 폼은 그대로 존재를 하되 이 분포가 i를 기점으로 내 오브젝트를 기점으로 주변이 얼마나 덴시티하냐 아니면 스파스하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그마로 이제 차이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점들이 막 모여 있으면은 이 시그마가 낮을 것이고 막 이렇게 막 주변에 되게 퍼져 있으면은 이 시그마가 높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점을 주고 이걸 이제 i를 기준으로 각각의 이 i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 각각 확률을 구하는 거죠. 약간 소프트맥스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텀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k는 이제 뭐 이 시그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이웃들의 그런 이 계산 폼들을 다 더하고 그것들 중에서 이 j라는 포인트가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라는 걸 이제 확률의 개념으로 이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률로 표현된 그러한 구조들을 이제 동일하게 어떻게 잘 재구현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스니에서의 이제 접근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로우 디멘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끔 이제 재구현을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계산의 편에 위해서 그 시그마라는 것을 루트 2분의 1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차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분산이 꼭 아니더라도 뭔가 좁으냐 넓으냐를 이 거리처럼 생긴 이 개념에서 뭔가 다 구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했고,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자기 자신과는 이제 0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이 뭔가 이제 유효한 숫자고 0이 이제 유효하지 않은 숫자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뭐 그 구조를 어떻게 닮아가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그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률로 조금 변형시켜줬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데이터 점들이 확률을 가지게 되고, 그 확률이 분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확률 분포의 개념으로 한번 다가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차원에서의 확률 분포와 저차원에서의 확률 분포가 닮아가게끔, 일치하게끔 코스트 펑션을 정의해가지고 그걸 계속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KL 다이버전스는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를 살펴보시게 되면 로컬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우리가 P라는 거는 저 고차원에서의 그런 확률 구조잖아요. 이건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이 결정된 확률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Q라는 저차원에서의 구조를 재구현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스트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결국 반응을 하는 게 이 P가 높을 때 반응을 더 많이 민감하게 하겠죠. 이걸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P에서 이제 확률 분포 값이 높다는 것은 서로가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로컬한 그 분포를 더 집중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보다.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앞에 쓴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차원 추적 방법들도 그렇고, 한 가지 이제 그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크라우딩 프로블럼인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축소를 할 때 이 저차원에서 고차원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데요. 그 당연한 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란을 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하면은 계란이라는 3차원 물체가 뭔가 후라이면 우리가 1차원으로 2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 계란의 원래 3차원의 부피를 2차원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이게 하나의 뭔가 분포잖아요. 이 흰자의 요 점이 노른자와 거리가 요거밖에 안 돼요. 실제에서는. 근데 우리가 막 어떠한 알고리즘을 쓰든 그 거리나 그런 확률, 그런 구조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계란 후라이를 해보면은 이게 공간이 달라서 퍼질 수밖에 없어서 실제 여기에 있었던 점이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예를 가정 이 계란 후라이가 3차원의 계란을 잘 표현을 했다라는 그러한 그 결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뭐 노란자가 가운데 있고 흰자가 잘 퍼져 있잖아요. 이게 잘 구성된 것이라고 결과라고 할지라도 이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동일하게 만들려고 막 억지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뭔가 얘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놈들이 이러한 현상으로 해서 다른 데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더 잘 맞추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잘 맞던 구조를 이제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혹시 제 말이 좀 잘 전달이 됐나요? 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티즌이에요. 이제 우리가 분포를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규 분포거든요. 이런 정규 분포가 있는데 이 정규 고차원에서 우리가 형성한
이 정규 분포의 모양을 그대로 재구현하지 말고 뭔가 그 스무스하게 이제 더 넓히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던트 T 분포거든요. 이 스튜던트 T 분포와 그 확률 정규 분포를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이 테일 쪽의 값들이 좀 더 그 확률이 낮은 값들의 분포에 공간을 더 많이 줬죠. 그러면서 정확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이제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완벽하게 그 고차원의 분포를 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여유를 두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는 그런 크라우딩 프로그램 때문에 고차원의 그 분포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퍼져나가 그런 퍼질 수 있는 틀렸지만은 조금의 여유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티슨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의 식에서 요 Q 그 로우 디멘전의 식만 이제 T 분포에 맞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티슨의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숫자 그 음영색을 보시게 되면은 0인 게 이제 그 정지 상태라고 해야 될까? 보고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가까이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ttract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논문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당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하이 디멘전에서의 디스턴스가 작아요. 그러면은 실제 고차원에서는 되게 가까이 있는 분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로우 디멘전에서 표현을 했을 때 되게 높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고차원에서 가까이 있는 놈을 저차원에서 길게 표현을 했잖아요. 멀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이 짙게 있어서 얘를 막 당기는 거죠. 더 가까이 만들어라. 이런 코스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멀리 있는 놈들을 좀 더 이제 원래 로컬이어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은 높은 코스트를 부여해서 낮은 로컬의 그 구조를 더 잘 맞게끔 이렇게 형성을 한다는 게 이 그래프에서 드러나죠. 아까 순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KL 다이버전스의 그 비대칭 구조.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얘가 이제 당겨져 와서 이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 원래 있던 애들은 밀려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런 식으로 됐을 때 뭔가 이제 대처 방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이 이제 티슨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맞는 것부터 더 이렇게 형성을 잘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는 놈부터 우선적으로 챙겼다라면 티슨이는 이 코스트 분포를 보면은 가까이인데 조금 멀리 있는 애들부터 그러니까 가까이인데 맞춘 애들부터 더 잘 맞추게 해요. 그리고 차곡차곡 멀리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는 놈을 그 다음에 붙이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뚜렷하죠. 여기 음영을 보시면 조금 달라요. 얘는 0이 여기 있는데 얘는 0이 초록색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하이 디멘전에서 멀리 있는데 그 로우 디멘전에서 가까이 구성이 됐다. 그런 놈들 같은 경우에는 밀어내도록 그 힘을 더 주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없었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티즈니에서 이제 잘 형성이 됐다라는 게 이제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개선점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거 엠리스트 결과인데요. 앞선 방법으로 뭐 아이소노미나 LLE를 하면은 뭔가 이제 구분이 되어 가는 것 같긴 해요. 뭐 클러스터링이 되기는 됐죠. 비슷하게 군집이 되긴 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아예 막 어떤 그 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독립되기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잘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존 방법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클러스터링이 더 잘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최신에 나왔다고 해야 될까? 2018년 12월에 발표된 이제 UMAP이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보게 되면은 조금 피곤하니까 결론부터 보게 되면은 뭐 티즈니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네 개의 이제 데이터 형태가 있고 위에가 UMAP, 밑에가 티즈니인데 티즈니도 이제 잘 이렇게 뭐 아까 전에 봤던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뭔가 잘 군집을 하긴 하는데 그 UMAP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뚜렷하게 이제 왜냐하면은
엠리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색깔을 입혀 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집이 잘 됐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색깔이 없었다면 조금 힘들겠죠.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근데 유맥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잘 군집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없더라도 우리가 뭔가 이거는 하나의 독립된 뭔가 하나의 특성을 가진 그룹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잘 지어준다는 거죠. 뭐 패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딥러닝 때 봤던 그 데이터 있잖아요. 그 숫자 말고 옷으로 이제 한 그런 사진들인데, 그거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복잡한 구조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잘 표현을 했다, 뭐 이런 잘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혁신적인 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게 뭐 단순 보기에는 이제 각 데이터마다 뭐 한 3배에서 뭐 10배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데이터가 커지면 클수록 더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멘전이 한 2만에서 3만 디멘전까지도 막 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유맵을 돌리면 한 10분 내로 나왔던 것 같아요, 결과 하나가. 근데 티진을 가면 뭐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기다려도 안 해서 그냥 꺼버렸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마 끝까지 기다렸으면 성능적인 면에서는 아마 티진이 더 잘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유맵이랑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속도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게 이제 요 분이 그 저자거든요. 논문 저자시거든요. 발표한 걸 제가 캡처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유맵의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뭐냐라고 봤을 때, 앞선 알고리즘에서는 거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티즈니 같은 경우에는 확률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유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폴로지 구조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약간의 이제 기본 용어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공부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필수적인 이제 용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플렉스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심플렉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n 차원의 그런 공간 구조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0 심플렉스라고 하면 그냥 점 하나, 점 2개의 선인 같은 경우에는 1 심플렉스, 그 다음에 점 3개로 표현된 뭔가 삼각형 이런 면 구조 같은 경우에는 2 심플렉스, 그리고 3 심플렉스,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사실 이제 이 점 개수 마이너스 1이처럼 보이죠. 네. 점 개수 마이너스 1개의 심플렉스, 이렇게 대식 앞에 숫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n 차원의 k 차원의 뭔가 이제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위한 토폴로지적 이제 텀이 되겠고, 이걸 가지고 뭔가 복합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심플리시어 컴플렉스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3 심플렉스에다가 이 2 심플렉스 이 선과 이 선을 이제 붙여주게 되면은, 뭔가 이런 것들을 막 붙여주고 연결해주면은 뭔가 하나의 그런 복합체가 형성이 되겠죠. 그걸 이제 심플리시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런 용어를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간략한 예제를 하나 보여주거든요. 이 뭐 사인파처럼 생긴 이제 데이터 분포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픈 커버를 형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봤던 그 네이버후드 같은 개념이에요. 그 이제 일정 크기의 각각의 데이터 그 벡터로부터 어떠한 바운더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에 이래 몇 개가 겹치느냐를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요점이 뭔가 한 자기만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3개가 겹쳤지요. 그러면 이 겹쳐 있는 놈들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심플렉스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에 아무것도 걸린 게 없죠. 그래서 아까 0 심플렉스로 그냥 점 하나 따글러니 있는 것이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오픈 커버 자기들끼리 뭔가 인터랙션, 뭔가 교집합이 생겼으니까 그 교집합이 생긴 애들끼리 선을 연결해 줍니다. 복합체를 심플렉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컴플렉스처럼 보이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우리가 심플리시어 컴플렉스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운더리 오픈 커버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그 화두로 이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오픈 커버의 그 바운더리가 커지면은 인터랙션의 개수가 엄청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컴플렉스의 이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해질 거고, 반대로 그 오픈 커버의 바운더리가 너무 작으면 별로 이제 막 거의 연결이 안 되는 노드들도 많을 것이고, 되게 너무 단순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커버의 크기를 얼마나 해줄 것이냐,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해결한 것이 이제 그 이 유니폼 매니폴드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UMAP의 약자를 보시게 되면은 유니폼 매니폴드 어프록시메이션 앤드 프로젝션 for 디멘전 리덕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니폼 매니폴드 어프록시메이션이 사실 이 알고리즘의 거의 핵심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저자는 이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데이터의 분포가 되게 유니폼하게, 되게 일관 있게 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오픈 커버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어렵다는 것은 데이터가 서로가 덴스한 것도 있고 퍼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막 조금만 커지면은 막 덴스한 부분에서는 되게 복잡해지고 스파스한 부분에서는 아예 연결도 안 되고 이런 이제 난잡함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의 분포가 되게 균일하다 한다라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그 커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데이터들은 그렇지 않죠.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봤던 이런 점들은 되게 랜덤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런 유니폼한 분포로 이제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그 뭐 리만 지오메트리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 좀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이 각각마다의 그 아까 전에 그 우리 아이소맵이나 그 LLE에서 봤던 그런 K 네이버후드,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처럼 각 점으로부터 이 K개의 이유까지를 허용하는 그런 바운더리로 만들어버리자. 오픈 커버를. 그러면은 각각의 오픈 커버가 다 그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가 조절해서 그 커버를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앞에서 받는 그 아이디어랑.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방법을 쓰게 되면은 좀 더 유니폼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들어간 게 이제 그 퍼지 이론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렇게 바운더리 커버를 우리가 형성을 해주면은 그 바운더리 그 오픈 커버 안에 있으면 내 이웃, 없으면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바이너리로 접근하게 되잖아요. O 아니면 X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확률 개념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뭔가 내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쭉 퍼져나가게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 너는 내보다 이웃일 확률이 높아,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나보다 이웃일 확률이 적어,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의 숫자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뭐 끝까지 이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K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OX가 아니라 이제 그 0과 1 사이의 숫자로 분포를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과정이 UMAP에서의 중요한 과정이 로컬 커넥티비티 어썸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솔레이트된 점들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게 각 점들마다 최소한 한 점은 연결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이웃까지는 오픈 커버로 1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무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점은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형태를 변시킵니다. 그게 이제 요 그림이죠. 그래서 요 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요 점까지는 뭔가 이제 일관된 이제 이 원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심플리시얼 컴플렉스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커버에서 요 바운더리 내에 있는 놈들은 다 연결이 되겠죠. 그 선으로 연결을 시켜주겠죠. 하지만 연결되면서 이 선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옅은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가까이 있으면은 1에 가까운 숫자, 멀리 있으면 0에 가까운 숫자가 이제 주어지게끔 그 이제 정도를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적당히 부여하게 되는데,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노드 점들마다 선이 두 번씩 이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주는 노드가 요 선이 있고 요 선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 왜냐하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주는데 얘의 관점에서 얘도 연결되어 있고 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도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점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런데 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점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의 첫 번째 이웃은 야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보는 이 점과 여기서 바라보는 이 점이 뭔가 그 숫자가 틀리겠죠. 예. 그래서 그 숫자가 틀리는 게 이렇게 그 색깔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얘에서 바라봤을 때는 얘의 관점에서는 얘가 제일 가까운 놈이니까 뭔가 좀 진하고 얘의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놈은 얘였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얘는 조금 더 희미한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각각 두 개씩 연결되어 있는 걸 이제 하나로 합쳐줍니다. 근데 이 하나로 합쳐줄 때 어떻게 합쳐주냐? 합쳐줄 때 A, B 두 개가 있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 B로 이렇게 합쳐주게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확률의 계산이잖아요. 지금 희미하게 퍼져나간 게 0과 1 사이를 줬으니까 약간 확률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 합집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해주고 인터섹션을 빼주고 이게 우리가 합집합을 계산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딱 그 형태로 이제 두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선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더 깔끔하게 이제 이 뭔가 토폴로지가 스트럭처가 형성이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이제 그 데이터 스트럭처인 거죠. 그래서 UMap에서 다가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고차원에서의 토폴로지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요 토폴로지 스트럭처가 동일하게 이제 똑같이 나오게끔 저차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데이터 스트럭처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동일합니다. 아까 전에 이 선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약간 확률적인 개념이잖아요. 전부 다 지금. 그래서 그 티칭처럼 이렇게 갑니다. 그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그 서로의 분포, 하이 디멘전에서의 그런 토폴로지 구조, 로우 디멘전에서의 토폴로지 구조를 KL 다이버전스로 코스트 펑션을 정의해가지고 최소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서는 이 UMap에서는 그 한 텀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요 텀이 추가됩니다. 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K의 다이버전스인데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아까 전에 봤던 그거죠. 요 앞에 놈은 스니에서 봤듯이 로컬한 놈들한테 좀 더 민감해요.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이 H가 붙은 애들은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이미 결정된 놈을 가지고 우리가 L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코스트를 작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이 코스트 펑션은 얘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 H가 높은 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이 디멘전에서 서로 모여있는 놈들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코스트가 계속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트랙티브 포스죠. 만약에 하이 디멘전에서 가까이 있는 놈인데 로우 디멘전에서 멀리 있다. 그러면은 그 놈들한테 좀 더 많은 코스트를 부여해서 최소화시키게끔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요 텀 같은 경우에는 1-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놈들 즉 무슨 말이냐면은 H가 요 텀이 높으려면은 WHE가 작아야겠죠. 작다는 거는 하이 디멘에서 멀리 있다. 그러면 멀리 있는 놈이 만약에 가까이 있다. 라면은 그 놈도 높은 코스트를 줘라. 해서 이제 어트랙티브 포스와 리플시브 포스가 이제 공존하게끔 이렇게 이제 코스트 펑션을 바꿔줬다라는 게 이제 UMap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코스트 펑션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뭐 여기까지고요. 네, 장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